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요즘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카이의 고등훈련기가 미국 해군에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카이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훈련기 총 145대에서 220기를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카이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산 전투기가 미군에 도입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TF-50N이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 카이가 최대 주주로 74%, 록히드 마틴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T-50 계열기 개발 초기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카이가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KED 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카이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이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약 70억 달러 규모 사업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70억 달러. 숫자만 들어도 대한민국 항공우주 방산 생태계 전체가 들썩일 만한 규모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실익은 국방력 세계 넘버원. 미국에서 우리 무기를 사용한다는 K방산의 또 하나의 네임밸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따낸다면 단순히 비행기 몇 대 수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군 레퍼런스 획득, 글로벌 신뢰도 상승, 후속 정비, 업그레이드, 훈련체계 수출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의 사다리가 펼쳐집니다. 국내에선 미국 내 생산 연계와 국내 고부가 가치 부품 수요 증가, 전문 인력 양성, 중소협력사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FA-50 계열의 신뢰성은 더 굳건해져 다음 수출전에서 미군이 믿은 체계라는 한 줄이 가장 강력한 설득 문장이 됩니다. 이제 이 기사의 배경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1990년대부터 써온 T-45의 뒤를 이을 새 훈련기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고 업계에선 최소 145대에서 220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본 제안 요청서는 2025년 무렵, 계약은 2027년 전후, 초기 운용 목표는 2030년 전후라는 신호들이 관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던 낡은 훈련기의 수명 연장과 새 기체 도입이 한동안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훈련 체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느냐가 승부처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좋은 기사가 있는데 스크램블 기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조종사 훈련 교리의 변화입니다. 과거엔 훈련 조종사가 실제 항공모함에 내리는 착함 훈련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야전 착함 절차 연습과 지상 기반 훈련 체계 중심으로 기초를 잡고 실제 항모 적응은 함대 교체 교육 때 단계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실제 항모 착함이 초기 필수에서 빠지면서 완전 항모형 기체 설계의 부담이 줄고 속도, 비용,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판이 재정렬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빠르게 통합하려는 흐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업의 경쟁 기종을 살펴보면 T-7A, M346N, SNC 프리덤 트레이너를 들 수 있습니다. T-7A는 보잉과 사브가 개발하는 고등훈련기로 미국의 보잉 살리기란 아주 강한 어필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의 지연 문제와 이후에도 결함이 발생하는 등 기체에 문제가 있는 기종입니다. M346N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와 미국의 텍스트론 항공이 미 해군용으로 제안한 마스터 고등훈련기의 해군용 버전입니다. SNC 프리덤 트레이너는 미국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이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겨냥해 완전히 새로 설계한 기종입니다. 그럼 왜 카이와 록히드 마틴 진영의 TF-50N이 경쟁사보다 유리하다고 평가받을까요? 핵심은 검증과 속도입니다. 이 구도에서 우리의 TF-50N은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TF-50N이 뿌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쓰는 T-50, FA-50 계열입니다. 이 말은 곧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적다는 뜻입니다. 새 차를 완전 신형으로 뽑으면 초기 고장이 더 나오듯 완전 신개발 기체는 시험, 인증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TF-50N은 성숙한 플랫폼 위에 해군 요구를 얻는 형태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수 있죠. 또 하나, 미 해군이 이번엔 실제 항모 이착함 같은 까다로운 필수 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에 항모 전용 설계가 아닌 지상에서 항모 훈련을 충분히 모의하는 체계가 비용과 일정에서 유리해졌습니다.
여기에 로키드 마틴의 미군 납품, 후속 지원 경험, 그리고 카이가 FA-50을 대량 양산하며 쌓은 품질, 납기 신뢰가 결합합니다. 경쟁사는 멋진 콘셉트와 스펙을 내세울 수 있지만 고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납기 지연과 예산 초과입니다. 이미 돌아가는 체계, 이미 검증된 공장, 이미 운영 중인 훈련 생태계가 있는 팀이 한 발 앞서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훈련은 비행기만이 아니라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상 기반 훈련 체계와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터, 데이터, 기반 평가까지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어야 오늘날 훈련 철학에 부합합니다. TF-50에는 이런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전략적 협력 확대는 훈련 장비, 무인기, 유무인 팀밍 같은 미래 전력의 확장성까지 어필하는 데 유리합니다. 물론 약점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과 고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데요. 이 규모의 사업은 주 단위, 일자리와 협력업체 참여가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 유지, 보수, 운영의 거점, 부품 현지화를 숫자와 일정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 인증 리스크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안전성 인증과 훈련 데이터 연동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셋째, 경쟁사의 정치, 여론전 카드입니다. T7A는 보잉으로 인해 미국산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M346에는 지금 당장 가능에 가까운 준비성을 내세우며 SNC 프리덤 트레이너는 완전 신설계의 임무 최적화 프레임을 씁니다. 다만 완전 신설계는 개발 일정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면 대한민국의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을까요? 첫째, 미군에 납품하는 우리 무기, 생각만 해도 K방산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미군 레퍼런스는 방산에서 사실상 최고 등급의 보증서입니다. 이후 훈련기, 경전투기, 훈련체계 수출전에서 미군이 선택한 계열이라는 문장은 가격 이상의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일감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시뮬레이터, 교관 시스템, 데이터 분석,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수십 년의 후속 시장이 열립니다. 셋째, 청년 기술 인력에게는 고난이도 항공 소프트웨어, 인증, 시험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되고 부품 중소기업에게는 고품질의 해외 판로가 열립니다. 넷째, FA-50 계열의 경험이 한층 쌓여 다음에 있을 대형 전투기, 무인기, 유무인 복합 티밍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하면 믿는다는 브랜드 자산이 강화됩니다. 이건 한두 번 수출 계약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국가적 경쟁력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기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업계 관측은 본 제안유 청서가 2025년 말 전후, 계약은 2027년 전후, 초기 운용 능력은 2030년 전후, 도입 물량은 최소 145대에서 220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명 연장 프로그램으로 T45 운용을 계속하여 사업 기간의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이 빡빡한 만큼 빠른 납기와 체계 통합 능력이 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훈련 교리 변화, 즉 실제 항모 착함을 훈련 체계에서 제외하고 야전 착함 절차 연습과 지상 훈련 체계 비중을 키운 방향은 검증된 플랫폼과 빠른 통합을 선호하게 만들어 우리의 TF-50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 연합의 훈련 생태계와 산업 분산은 미 해군이 원하는 현실적 리스크 관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타는 결국 미국 내 생산과 미국인의 일자리 패키지의 구체적 제안과 기체의 우수한 훈련 체계를 부각하여 기체의 완성도를 설득력 있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숫자, 일정, 거점으로 명확히 보여주면 중간 이상의 후보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흐릿하면 미국산이란 상징성이 있는 T7A, 혹은 준비된 기체 프레임을 주장하는 M346N, 혹은 임무 최적화로 새로운 설계를 주장하는 SNC 프리덤 트레이너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70억 달러급의 아주 큰 사업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미국 내 정치, 산업, 훈련체계 세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체적 제안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된 훈련기를 갖고 있고 속도와 가성비, 패키지 통합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남은 건 미국 내 생산, 일자리,
데이터 연동을 더 구체적 수치와 일정으로 보여주는 일. 그리고 그걸로 미 의회와 해군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이 70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고 우리는 세계 훈련기 시장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승리는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한국과 동맹국들의 한을 위해 공통의 훈련 언어를 깔고 20에서 30년짜리 산업 생태계를 여는 사건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산 훈련기 생태계가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청년들은 항공우주 분야를 자신의 일터로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시뮬레이터에서 가상의 편대 비행을 연습하다가 실제 하늘로 나아갈 때 오늘의 이 선택이 만들어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지요. 상상 같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